정석 수학 2 5단원을 피시고요. 5단원에 보면은 극대극소라는 단원인데 극대극소 하기 전에 증가와 감소라는 걸 먼저 할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의 양수인 함수가 증가함수지 뭐. 기울기의 음수인 함수는 내려가는 거니까 감소함수인데 일단 전통적인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적으로 증가감소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런 거 있죠? A보다 B가 크면 FA보다 FB가 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증가함수란 얘기야. 편안하게 사실은 이 얘기는 정의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진다. 그러니까 증가함수란 뜻이지. 근데 이제 정의역이 커졌는데 그 밑에 있는 거 보이죠? 함수값이 작아졌어. 그러면 이제 감소함수란 표현이야. 근데 이거는 좀 고등학교 1학년적인 표현이거든. 좀 촌스럽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분을 배웠으니까 미분을 쳐서 기울기가 양수면 무슨 함수겠어? 증가함수겠지.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함수겠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F'X가 0보다 크면 F는 증가함수다 이래버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참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F'X가 음수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란 얘기니까 감소함수다. 이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되겠어? 참이 되겠지. 그래서 이건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얘기가 있죠. 역은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을까요? 역은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을까요? 증가함수가 되려면 프라임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맞았어? 틀렸어? 슬프지만 틀렸어요. 마찬가지로 감소함수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프라임이 음수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일단 1번이야. 요거를 먼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거 어디 나와 있냐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있을 거야. 82페이지에 대한 얘기야. 82페이지에 대한 얘기. 그죠? 근데 이게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어디 나와 있어? 바로 83페이지에 어드바이스에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죠. 첫째 줄에. 그럼 밑줄 쳐놔. 83페이지 제일 위에. 책에 다 있어. 그래도 나름 정석책은 이론 정리가 잘 되어 있어. 그러니까 밑줄만 잘 치면 돼. 보이죠? 그럼 왜 안 되냐 이건데. 왜 안 되냐? 예를 들면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딱 거기에 예를 들는 그걸 기억하시면 돼. X3승이거든. X3승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생겼어. 그지? 그래서 이게 0인데 근데 이거 미분 쳐봐. 미분 치면 어떻게 되니? 3x의 제곱이 되지. 근데 그 중에서 특히 x가 0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겠어? 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x 3승에서 0에서는 접선이 이거 자체가 접선이야. x축 자체가 접선이 돼요. 그럼 기울기가 0이잖아. 그지? 0인 순간이 존재하는데 근데 증가함수 맞아. 계속해서 증가함수야. 왠지 알아? 이 0보다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가잖아. 임의의 작은 양수만큼 조금 왼쪽으로 가면 무조건 조금이라도 내려가게 되어 있어. 여기를 확대해 봤다고 쳐봐요. 요거 0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가면 무조건 조금이라도 더 위로 올라가야 돼.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0인 것까지는 이제 인정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야.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는 거냐면 F가 증가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F'X는 어디까지 인정을 하는 거냐면 0보다 큰 건 맞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두 번째, F가 그러면 만약에 감소함수다.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맞는 거냐면 미분치인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데 0인 것까지도 인정을 해줍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셔야지 맞아요. 이게 맞는 명제야.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자, 예를 들면 기울기가 잠깐 멈췄다가 가는 거, 아니면 올라가 잠깐 멈췄다가 가는 거, 이런 거는 다 증가함수라고 볼 수 있게요, 없게요?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렇게 돼가지고 가다가 기울기가 0인데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는 증가, 여기는 증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것도 증가라고 볼 수 있겠니?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0인 거는 또 안 돼요. 이렇게 기울기가 0인 건 또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애가 무한반복 된다고 해도 영어 책에 보면은 컬큘러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울기가 0인 포인트가 카운터블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셀 수 있어야 된대. 근데 무한계여도 셀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구간적으로 돼버리니까 기울기가 0인 거를 셀 수가 없이 많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무한대도 약간 스케일이 다른 건데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약간 순화해서 알려주면 한국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지,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지. 맞는데 기울기가 0인 순간을 허용은 하지만 F'X가 0인 곳은 어떤 스타일로만 존재할 수 있냐면 순간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죠? 아무튼 순간적으로만 기울기가 잠깐 0인 거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잠깐 멈췄다 가는 거 요거는 괜찮다 이거야. 근데 너무 많이 쉬었다 가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런 디테일함이 있음을 알고 증가 감소는 뭐 별게 없으니까 이제 문제도 빨리 가봅시다. 그냥 기본 문제 5-1번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볼 거야. fx가 있는데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가 거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항상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항상 증가함수다. 그러면은 우리는 미분친 게 기울기니까 이게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가 있는데 얘가 항상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0보다? 0보다? 큰 거? 크가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은 뭐 뻔하잖아. 이거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아예 붕 떠버리거나 뭐까지는 가능한 거야. 살짝 접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지. 미분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러면 무슨 식 쓰면 되겠어? 그렇죠. 또별식 가시면 됩니다. 또별식.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 4분의 판별식 가버리시면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것 이렇게 하시면 되죠. 편안하게 a 값은 0부터 3까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항상 그게 아니라 어디 갔어? fx 그러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 되게 웃겨요. 열린 구간 1사에서 여기에서 감소한다는 얘기야. 그죠? 미분은 치우고 갑시다. f'x를 잘 보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인데 얘가 1부터 4에서는 확실히 감소하게 만들란 얘기지. 그지? 근데 1을 벗어난 지역이나 4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감소라고 해서 4보다 큰 쪽이나 1보다 작은 쪽이 증가해야 되는 거야? 꼭 그런 건 아니지. 지금 나는 집중해서 이 부분에서 감소인 것만 만족하면 다른 데서는 관심이 있겠어 없겠어? 노관심이란 얘기입니다. 노관심.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데는 관심 없고 1부터 4 사이에서만 우리의 후라임의 그래프가 위쪽에 있으란 얘기야? 아래쪽에 있으란 얘기야? 아래쪽에 있어야 감소하는 거야, 기울기가. 그지? 에이,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어떻게 되면 되겠어? 요 범위에서. 0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도형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이런 스타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1에서는 뭐 음수 돼야 되고 4에서도 뭐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은 문제 푸는 식은 F1, F'1이지. 그지? 미분친 거. 1 갖다 박으면은 1 마이너스 9 더하기 A니까 A 마이너스 9인데 이걸 이제 음수로 내리란 얘기입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F'4 여기서도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4 갖다 박으면은 48 빼기 48 날라가고 A만 남습니다. 이게 음수란 얘기인데 자, 질문이야. 0보다 작은 건 맞는데 0이 딱 되는 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안 돼요? 0이 딱 된다는 얘기는 프라임이 0인 거니까 기울기가 딱 빵이 되는 그 순간 그거는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왜 괜찮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교과서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조건을 바꿔볼게. 지금 이걸 들어가도 돼. 왜 되냐면 원하는 범위 자체가 1하고 4를 포함하는 구간이야, 뺀 구간이야. 뺀 구간이지. 그러니까 딱 1일 때 그때 증가든 감소든 상관 없지. 그러니까 딱 1일 때 기울기가 딱 빵이 되는 건 노상관이란 얘기야.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바꿔버려봐. 만약에 1부터 4에서 열린 구간이 아니라 닫힌 구간이라고 쳐볼게. 닫힌 구간에서 감소다. 이렇게 해버리면 딱 1일 때 기울기가 0인 거 될 거야 안 될 거야? 슬프지만 됩니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정의해줘요. 닫힌 구간 바뀌어도 기울기가 0인 것까지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범위는 9까지, 이건 0보다, 잠깐만, 9보다 작가시지. 근데 이게 0보다 작가시잖아. 둘 다 만족해야 되죠?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 답은 A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답은 됩니다. 자,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원래는 근이 아무 데서나 생길 수 있는데 근의 위치를 조금 1보다 더 왼쪽으로 4보다 더 오른쪽으로 해서 퍼트려야 되는 근의 위치를 살짝 이쪽 저쪽으로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이 개념을? 어차피 3차 함수 미분해봤자 뭐밖에 안 돼?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살짝 조절하는 거. 이걸 뭐라고 불러?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수학에서 근의 분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에 2번에다가 반드시 근의 분리라고 적어두시길 바라요. 넘어가면은 극대극소라는 게 있어. 극대극소가 뭐냐? 최대 최소 같으면서도 이제 최대 최소랑은 말이 다르죠? 극대극소라고 하는 건데 극대극소는 그냥 거기에 정의가 있어요. 85페이지에 밑에 빨간 박스 있지? 거기서 1번이랑 2번에 정의를 갖다가 다 그냥 미친 듯이 밑줄을 긁어보세요. 그러니까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 말이 길어 좀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fx가 fa보다 항상 작거나 같을 때 그때 그런 녀석을 극대라고 하고요. 같은 상황에서 fx가 항상 fb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이게 b를 포함하는 거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걸 이제 극소라고 합니다. 정의 자체는 완벽하게 이제 좀 외워두셔야 돼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통 3차 함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꿀렁꿀렁 이렇게 생겼거든. 그지? 근데 이게 최대 치수가 없어요. 왜냐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막 가버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좀 특징이 있는 점들이 있거든. 요런 거.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A라고 쳤을 때
요 A를 포함하는 요 정도 구간, 대충 요 원저리를 잡았을 때 요거보다 큰 애 있어 없어? 다 얘보다 미치지. 근데 그렇다고 이 FA, A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최대는 아니잖아. 요 동네에서는 얘가 좀 제일 크지. 그럼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요런 걸 갖다가 극대. 그래서 요 점을 갖다가 극대점. 요 값을 갖다가 극대값. 요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만약에 요런 데 있을 거야, 요런 데. 요런 데는 이제 B라고 치면은 얘가 제일 작은 값은 안 돼. 최소는 아닌데 요 근처에서 요거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을 대충 잡으면 요 근처에서는 누가 제일 작아야 돼? B가 제일 작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극소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극대극소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단어가 있는데, 그지? 지금 우리 경빈이가 그래도 좀 잘생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거의 우리 반으로 따지면 연예인급이에요. 하지만 이제 진짜로 이제 유튜브라든지 진짜로 이제 TV나 아니면 드라마 영화 쪽으로 갔을 때에는 우리 정우성이라든지 아니면 강동원이라든지 아니면 차은우라든지 그런 끝판왕 잘생긴 연예인들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서 가면은 조금 살짝 밀려. 하지만 그래도 한 요 동네에선 어때? 먹어주죠. 그죠?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극대극소를 설명하기 딱 좋은 단어가 있어. 골목대장이야. 골목대장. 이 3차 함수의 우주 높은 값, 최대값 어차피 없어. 하지만 좀 특징적인 점. 요 동네에서는 얘가 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극대값. 그지? 그 다음에 극소값. 요 동네에서는 거의 이제 제일 못생긴 애. 동네 최고 추남. 이런 애들. 그지? 선우야 왜? 왜 웃어? 찔려? 안 찔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또 이제 개그맨들 보면은 이제 세계 최고로 못생기고 그러면 그게 무기가 되죠 또. 아무튼 이 정의를 갖다 잘 생각해 보시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최대 최소는 아니지만 좀 특징이 있는 점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대극소에서 기울기가 0이 될 거거든. 그지? 그래서 이런 참거짓이 있어요. 선생님을 잘 쫓아오면서 몇 가지 명제를 갖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지? fx가 x = a에서 극값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극대값이랑 극소값, 극대랑 극소를 합쳐서 극값, 극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왜 평소에도 최대 최소를 합쳐가지고 최값증 그외바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여기서 따온 거야. 자, 극값을 가지면 그러면 f'A는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극대극소는 미분 가능성하고는 전혀 연결을 지은 적이 없어. 뭐라고 설명했어? 골목대장이라고 설명했지. 그러니까 만약에 요렇게 적혀 있어. 그래프가 요렇게 나가. 그지? 그러면 이런데 뭐라고 할 수 있어? 동네 얼짱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이것도 극대야. 이것도 극대.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이거 뭐겠어? 극소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역은 성립할까요? 이거? 역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0인 데가 있으면 거기서는 극값을 가진다. 틀려? 뭐가 있는데? 발레.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3차 함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발레. y는 x 3승. 이런 애들 보면은 아까 전에 대충 그림 그렸죠? 후가닥, 제가닥 이렇게. 근데 여기서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였어? 0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라 그래서 동네 얼짱 되는 거 아니란 말이야. 동네 일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역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 그래서 이런 명제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뭐 사실 여러 개 많은데 그냥 이렇게만 해봅시다. 만약에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콩 요렇게 콩 요렇게 콩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다고 칠게. 자, 요런 데 있지, 요런 데. 요런 데 있지. 자, 요거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요런 데. 이거 극대극소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의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대충 요 근처를 잡아보면 여기에서 이 동네에서 얘가 제일 커, 제일 작아. 항상 제일 작지. 얘는 동네에서 독보적으로 못생긴 애야. 극값이 맞아요. 극대계 극소계. 생긴 건 요렇게 생기긴 했지만 요건 극소입니다. 극소예요. 요거 볼까, 요거는 우리 동네에 얼짱이 있어. 근데 걔는 연예인 같아, 진짜. 종족이 다른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이제 막, 미모를, 하타를 치는데 얘 혼자 완전 상타를 치고 있어. 그지? 그럼 이거는 생긴 거 이렇게 생겼지만 얘 혼자 동네에서 독보적인, 그렇지, 경빈이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지? 개 잘생기고 개 이쁜 애가 동네에 한두 명씩 있단 말이야. 이거 누구야, 이거? 이거는 오히려 대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분 가능성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연속성하고도 극대극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정의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어요. 이미 미분 가능하다고 알려줬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 fx가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야?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란 얘기야, 이미. 근데 x = a에서 이 녀석이 극값을 가진대요. 이렇다는 얘기가 있으면 그때 f'A는 0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맞았어, 틀렸어? 맞아요. 요거는 맞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죠? 역은 어떨까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기울기 0이야. 그럼 거기서 극값을 가져야 된다. 극소든 극대든. 맞았어, 틀렸어? 틀려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발레가 여기 있어. 그지? y는 x3수, 다항함수인데 원래부터 미분이 가능한 함수였죠. 기울기 0이라 그래서 무조건 극값을 가진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빡빡한데 실제로 차민명제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이 녀석만 이용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개념 잡는데 설명을 좀 열심히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부터 그려나갈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해볼게요. 자, 이제 극대극소가 뭔지까지는 했는데, 근데 사실 이상한 함수는 우리한테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미적분 어는 전부 다 무슨 함수만 나온다 그랬어? 다항함수만 나온다 그랬어. 근데 1차 함수랑 2차 함수 정도까지는 다 이제 중학교 때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3차 함수랑 4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 건데, 사실 5차, 6차, 7차, 8차 이런 애들은 수능 문제에 나오게 안 나오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뤄야 되는 함수는 미적분 1이라고 쳤을 때 다항함수라고 쳐봤자 기껏해야 3차 함수, 4차 함수야. 그래서 지금 일단 3차 함수부터 그려볼 건데 이 그래프만 잘 그리면 이제 게임은 끝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3차 함수가 fx라고 치면 미분하면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지. 근데 2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잘 그리잖아. 그래서 2차 함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미분친 함수가 있다고 쳐봐요. 미분친 함수가 있는데 그 f'이겠지? f'이 2차 함수야. 근데 2차 함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최고 차의 개수는 양수라고 칠게요. 양수라고 치면은 여기랑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기는 형태야. 그래서 f'x 미분칭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은 가지는 패턴에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쪼르륵 내려요.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서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거고 요 알파랑 베타라고 치면은 요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양수겠니, 음수겠니? 프라임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자, 프라임이 음수란 얘기는 여기서는 증가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는 얘기야. 근데 알파 작은 쪽이랑 베타보다 큰 쪽은 프라임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란 얘기지. 그러면 증가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는 얘기야?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멈췄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려가 멈춰. 부드럽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올라가 이렇게 생겨먹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3차 함수는 극대극소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중근을 가지는 형태라고 쳐봐. 그럼 2차 함수가 미분친 건데 프라임이 요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그지? 그럼 여기는 이제 한 군데 알파라고 치면 여기선 기울기가 0이지만 요거보다 작을 때나 요거보다 클 때는 프라임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양수. 그러니까 이 녀석의 실제 그래프는 개형만 그리는 거다. 완벽하게 못 그려도 개형만 그리면 올라가 0. 그 다음에 다시 스무스하게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 끝나는 거야. 아까 전에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미 한번 그려준 적이 있어요.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나요? 그렇지. x 3승 그래프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은 극대극소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세 번째, 실근이 존재하지 않고 허근만 두 개야. 그지? 허근만 두 개야. 그렇다는 얘기는 프라임,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있어, 없어? 없단 얘기니까 붕 떠 있단 얘기지, f 프라임이. 그지? 그러면은 얘는 프라임이 항상 어디서든 양수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는 실제 fx의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내려간다는 얘기야?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금 많이 올라가고 조금 적게 올라가고 조금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만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은 아무런 특징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생긴 녀석들, 이렇게 두 마리는 극대극소가 있는 형태, 없는 형태? 극대극소? 그러니까 없는 형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오로지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만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녀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거꾸로도 알아봐야 돼.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3차 함수가 되려면 미분친 2차 함수가 이 꼴빵이 근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야 돼?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이 녀석이 극대극소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기본 문제 5번을 한번 보세요. 2번 89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fx의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를 선생님이랑 잠깐 해볼 건데 해설지에 보면은 그 밑에 이상한 표 같은 게 있어. 어디서는 올라가고 어디서는 내려가는지 이런 걸 갖다가 되게 유명한 말로 증간표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앞으로 미적분 1이 됐던 미적분 2가 됐던 앞으로 절대로 never ever 증간표 따위는 그리지 않을 거예요. 해설지에 증간표가 있어도 나는 증간표를 그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fx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구현하진 못해도 fx의 그래프를 미분친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2차 함수니까. 근데 fx를 미분친 f'은 f가 여기 알파벳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g'이 아니란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f의 정보를 f'이 고스란히 거의 갖고 있는 거지. 내 안에 품고 있는 거야. 이 녀석의 정보를 얘가 품고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정보를 잘 판단만 하면 이 녀석이 그대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투영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미분친 함수의 그래프, 그 녀석 자체가 곧 fx의 그래프의 특징을, 정보를 다 담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뭐야? 증간표야.
미분친함수의 그래프의 해석이 곧 증간표를 대신한단 말이야. 증간표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대충 하나 몇 개 연습을 해볼 건데 5-2번에 1번 하나 해보면 fx 빨리 써요.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는데 빨리 미분을 후뚜까닥 칩니다.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이야. 그지? 자, 그럼 이거는 이 꼴빵 떼버려버리면 근이 어디서 만나? 뿔마 1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f'이 대충 이렇게 생기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러면 프라임의 부호가 여기는 뿔뿔, 여기는 마이너스야. 거기를 기준으로 주르륵 내려요.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멈추고 내려가 멈추고 올라가 멈춰.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자, 실제로 1에서 함수값이 얼마냐면 1 갖다 박아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을 갖다 박아버리면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x축을 그린다면은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네. 그지? 그리고 여기는 아마 구해보시면 알 거고 0이 여기 있으니까 y축은 대충 이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에 접하는 거고 여기는 실제로 구해보면 아마 2가 나올 텐데 그지?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변태들이 있을 거야. 여기 마이너스 1이랑 2가 만나는 데니까 이게 3칸이야 3칸. 근데 이게 몇 칸이야 이게 4칸이지. 야 3칸은 이만큼 긴데 4칸은 요만큼 짧아. 이거 잘못 그렸네. 미쳤다. 잘못 그린 거야?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컴퓨터야 닌겐이야? 닌겐이지. 제대로 그릴 거면 컴퓨터가 다 그려줍니다 요즘에는. 하물며 그 핸드폰의 계산기에서 뭐 그래프 변환기가 있어요. 그 이식 쓰잖아? 그럼 이거 그려줘 컴퓨터로. 아이폰 다 되는데 갤럭시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이 0일 때 절편 마이너스 2 뭐 이런 걸 잘 체크를 하면은 이 3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적인 포인트들은 다 걸러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의 대략적인 형태, 개형이라고 불러. 그거는 구현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정도면 되게 잘 그린 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거 막 그려볼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거 너네가 해봐요. 기본 문제 3번에 1번으로 갑니다. 3번에 1번. 3번에 1번 볼게요. fx가 있어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야. 그지? 일단 빨리빨리 미분부터 쳐. 그럼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3으로 묶었을 때 액마일의 완전제곱 이꼴 빵 이런 식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럼 빠르게 근을 체크하세요. 얘네들의 x축과의 교점을 체크하세요. 그죠? 그러면은 1밖에 안 만나. 그러니까 프라임을 대충 개형만 그리면 1에서 어떻게 되고 접하고 그지? 접하고 요거보다 왼쪽에서는 양수니까 프라임이 양수란 얘기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그러니까 쪼르륵 내린 다음에 그지? 올라가 0 올라가 이렇게 되는 얘기야. 그지? 그럼 여기가 1이야. 그럼 실제로 1에서 함수값이 얼마냐? 그러면 1,2가 되네요. 1,2. 그지? 1,2. 그럼 대충 뭐 0은 어디 있겠어? 0은 뭐 여기쯤 있겠죠. 그죠? 0, 여기는 얼마야? 1. 그러면 그거보다 더 작은데 여기에 또 이제 x축이 있겠지. 이 정도 그리면 이 그래프의 성질, 이 그래프의 개형, 이 그래프의 대략적인 형태는 웬만큼 다 구현이 된 거예요. 이게 fx 그렸죠. 야, 기가 막히네. 자, 두 번째 것도 하지 말고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4번까지 가볼게요. 4번 문제 보면 이제 몇 차 함수 나왔어? 4차 함수 나왔지. 선생님 3차 함수만 설명하고 이거 4차 함수 갑자기 넘어가도 됩니까? 돼요. 됩니다. 왜냐면 보세요. 1번 할까 2번 할까?
2번이 더 빡세거든. 2번 해볼게. fx가 x의 4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야, 너네 미쳤다.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이제 그냥 수능 문제 바로 갖다 집에서 푸셔도 됩니다. 얼마 전에 봤던 수능 시험 다 풀 수 있어요. 4차 함수 그려볼 거야. 에따 모르겠다. 미분부터 깝니다. 미분 까면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이꼴 빵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4로 묶어내면은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빨리 근을 갖다 찾는 거야. 얼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 괜찮은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0 이렇게 되고. 야, 이거 한 번 더 되잖아.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네. 그럼 얘가 빠르게 그냥 하는 거야. 이거는 공통수합 원투잖아. 4로 묶어가지고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가지고 이꼴 빵이 됩니다. 그럼 미분친 3차 함수의 근이 다 구해놨어. 미분친 3차 함수의 근이 마이너스 1, 2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3차 함수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라고 쳤을 때 보통 어떤 스타일로 생겼어? 이런 스타일로 생겼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누구만 그리냐면 프라임만 한번 그려봅시다. 만나는 데가 어디랑 어디야? 어디랑 어디야? 마이너스 1이랑 2야. 그지? 그지? 근데 이렇게 생긴 애지. 아무튼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선 그냥 만나 아니면 접하면서 만나? 그러면은 극대랑 접하겠니? 극소랑 접하겠니? 먼저 접해야 되지. 마이너스 1이 작은 쪽이니까. 그래서 극대에서 접해야 된다는 얘기야. 대충만 그리는 거야. 이렇게 되고 여기 나머지 한 개 숑 올라갈 때 여기서 탁 만나버리는 거야. 우리는 프라임의 그래프의 대략적인 형태, 개형만 그렸어. 근데 이거는 4차 함수니까 이 미분친 게 3차 함수를 그려놨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0 찍고 마이너스 0 찍고 그 다음 플러스 이렇게 생긴 거야. 이해가 되나요? 천천히 엄밀하게 완벽한 그래프는 컴퓨터에게 맡기고 우리는 대충 슬쩍 내려요. 자,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 0 찍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 0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4차 함수의 그래프 중 하나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1. 여기는 얼마? 2인데 마이너스 1에서는 슬쩍 이렇게 멈췄다 내려가는 거야. 0은 대충 어디 있겠어요? 한 이쯤 있겠지 뭐 대충. 0에서 함수값 여기가 얼마야? 0,13. F2, 2에서 함수값이 이거는 갖다 박아보시면 알 테니까 마이너스 11쯤 나오나 봐요. 슬쩍 책을 베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란 얘기야? 마이너스 11이란 얘기야. 그럼 X축은 대충 어디쯤 있을 것 같냐면 요 중간쯤 어딘가 한 이쯤 이렇게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다 그랬잖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럼 또 이제 여러분들이 웃기 할 거야. 아니 말이 돼요 선생님. 여기 마일 여기 이면은 이게 3칸이야. 근데 요게 13칸이고 요거는 11칸이래. 말 되냐? 응, 말 된다고. 이래도 돼. 이 그래프의 특징은 우리가 충분히 구현을 한 거다 이거야. 그지? 갑자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시작하니까 우당탕탕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이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 끝나버립니다. 수업이 끝나요. 자, 지금 당장 right now. 유제에서 적어주는 거 다 해봐요. 유제에서 4번에 1, 2번 그래프만 그려봐. 유제 5번에 한 개만 하자. 1번. 유제 6번에 1번. 이렇게 한 개씩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연습장에다가 넘어가서
그래프 잘 그리면 이제 뭐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기본 문제 6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이제부터 문제를 마구마구 풀어댈 거야. fx가 있는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있어요. a 값만 구하면 되는데 극대가 12래. 극대가 12. 미분을 쳐. 그럼 어떻게 생겼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3배에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 근이 이제 뿔마 1이니까 2차 함수 빠르게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러니까 프라임은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프는 쪼르륵 쪼르륵. 올라가 0 찍고 내려가 0 찍고 올라가. 그지? 그러다가 보니까 극대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1에서 생기니 1에서 생기니 마이너스 1에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편안하게 f 마이너스 1을 써봅니다. 그럼 마이너스 1 갖다 박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더하기 a인데 그럼 계산하면은 a 플러스 2인데 이 녀석이 극대가 10이다 이렇게 알려줬죠. 넘어가면 a 값이 얼마야? 10 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또 넘어가봐 그냥. 기본 문제 7번으로 바로 넘어가요. 이게 문제가 그냥 풀면 돼. 어디 갔냐? fx가 있어요. fx가 뭐 미정계수 많아 보이긴 하지만 x 세제곱 플러스 3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모르겠다, 애따 모르겠다 미분부터 까세요. 그럼 3x의 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꼴 빵에 해당하는 녀석이 극대극소가 생기는 포인트인 건 알죠? 근데 극대극소가 어디에서 생긴대? 어디에서 생긴대?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생긴다는 얘기는 프라임이 0 되는 데가 근이 마이너스 1이랑 3이란 얘기겠지. 그 얘 무조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3으로 묶어서 최고차항 맞춰주고 이렇게 생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이거 슬쩍 전개해보자.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 3은 9 이꼴 빵이니까 편안하네. 항등식이죠? a값은 얼마야? a값은 마이너스 1 b값은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면서 그냥 a값 b값이 다 툴툴 털려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두 번째 문제는 극대극소의 차를 물어봤는데 그지? 거기 있는 극대극소의 차를 밑줄을 좀 쳐줄 수 있나요? 그쵸? 밑줄을 쳐보면 지금 여기에서 극대극소가 여기서 생긴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근데 저함수가 거의 다 결정이 됐지? 물론 C 빼고지만. 근데 극대극소의 차는 수식으로 따지면 얘가 어차피 또 대충 꿀렁꿀렁 할 테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3.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꿀렁꿀렁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극대극소의 차는 수식으로 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에서의 함수값에 빼기 절대값. 이 빼기 절대값이 결국 차를 의미한다는 얘기지. 괜찮지? 그럼 요거를 이제 구해보면 돼요. 사실 이 이후부터는 A값, B값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스. 그냥 풀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8번까지 가겠습니다. 8번까지 가시면 이제 그냥 풀면 돼요. 3차 함수가 있어요. 3차 함수. 자, 그럼 fx를 3차 함수라고 따지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공통수학 1, 2에서도 그랬지만 3차 함수를 결정하려면 최소한 미정계수가 몇 개 필요해? 3개? 3차면 3개야? 써보자.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뭐 이런 식이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으니까 개수가 항상 더 늘어나요. 자, 그럼 미정계수가 몇 개야? 4개. 그럼 우리한테 정보가 몇 개는 필요해? 4개는 있어야 돼. 4개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fx는 하나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지. 맞지? 공통수학 1이나 마찬가지지?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x 이꼴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이 1이고 그 다음에 fx 위에 0,1에서의 접선이
y는 9x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쵸? 근데 극대값이 생겼대. 마이너스 3에서. 자,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이 생겼다는 얘기는 3차 함수 기준으로는 거기서 기울기가 우선 얼마쯤 된다는 얘기야? 극대극소 생기는 데에서는 다항함수에서는 무조건 기울기가 뭐 돼야 돼? 아니, 찍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찍고 0 찍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극대를 가진다는 것만으로도 f 후라임 마이너스 3은 얼마겠니? 0이겠지. 그지? 그리고 그 극대값 자체가 1이란 얘기니까 어디에서?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은 1이란 얘기겠지. 괜찮니? 두 번째, 0,1이 fx 위의 점이래. 그러니까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f0는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죠. 그죠? 두 번째, 거기서 접선 해방 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9지. 어디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9니? 어디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9야? 이거 0이라 그래야 돼? 1이라 그래야 돼? 정의역을 읽어야지. x. 그지? 그러니까 f 프라임 제로는 9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나 있는 거야? 더 풀어야 돼? 끝나 있는 거야. 왜냐면 정보가 몇 개야? 정보가 몇 개입니까? 4개죠. 그죠? 그래서 정보는 끝나 있지만 산수는 안 할 거야. 대신 개념 설명 좀 해볼게. 여러분들 공통수학 1에서도 개수의 총합, 상수항 뭐 이런 거 읽는 거 알지? 그지? 자, 이걸 적어놔야 돼. 다항함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다항함수 fx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0 박아봐. f0가 의미하는 게 뭐야? D, 한국말로 조금 상수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f0는 이제부터 항상 뭐라고 해야 돼? 상수항이라고 해야 돼. 자, 개수의 총합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까지 상수항 포함 개수의 총합을 보통 뭐라고 불러? F1이라고 부르죠. 미지수의 1 박으면 뭐 나오는 거야? 개수의 총합 나오는 거야. 거기까지는 공통수학의 상식이야. 근데 이거 생각해봐. 이 녀석을 미분을 쳐. 모든 랜덤한 다항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친 다음에 2bx 플러스 c인데, 미분을 친 다음에 여기다가 0을 갖다 박으면 뭐가 나와? 그치, 미분 친 함수의 상수항이 나오겠지, c. 근데 이 c는 원래 fx의 누구야? 1차 항계수야. 이제 대우주 상식이야. 미분 치고 0 박으면 그 녀석은 모든 다항함수의 몇 차 항계수다? 1차 항계수를 공짜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를 필기하시면 돼. 산수는 안 해줘도 되잖아. 여러분들 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F0는 뭐라고? 상수항. F 후라임 제로는 뭐라고? 1차 항계수.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벌써 무슨 문제가, 기본 문제가 몇 개밖에 안 남았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대신에 5-9번입니다, 이제. 5-9번에다가 별표 치고. fx가 있어요. 몇 차 함수죠?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 플러스 3ax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 1번은 극값을 가지지 않을 때고 2번은 극값을 이제 양수 쪽에서만 2개가 가진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을 잘 해볼게요. 일단 미분은 무지성으로 쳐두세요. 미분을 무지성으로 쳐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3a 이렇게 되는 녀석인데, 이 꼴빵. 선생님이 이 녀석을 안 지운 이유가 있지.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지? 자, 얘가 지금 첫 번째가 이제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극값이 없으려면 3차 함수의 여러 가지 그래프 개형 중에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2번이랑 3번인 거야. 2번이랑 3번. 그지?
그래야지 얘처럼 극대극소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미분친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떨 때랑 어떨 때야? 중근이나 허근일 때야. 그러면 미분친 2차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나 허근이란 얘기는 요 녀석의 무슨 식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원터치로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1번은 문제 푸는 식이 이겁니다. 답은 이거예요. 4분의 판별식 a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9a 이 녀석이 0보다 작가시 가능하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거 열심히 전기하면은 a제곱에 마이너스 5a 보이죠? 플러스 4가 0보다 작가시니까 a 값의 범위는 이제 1부터 4까지다. 뭐 이렇다는 얘기인데 필기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3차 함수가 많이 나오게, 4차 함수가 많이 나오게, 5차 함수가 많이 나오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누구게?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그죠? 특히 필기야 정리해 줄게요. 딱 특히 3차 함수일 때 3차 fx에 대해서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잠깐 멈추는 한이 있어도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지? 또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 계속 내려가는 것도 가능해요. 그지? 그런 걸 우리가 재미없게 노잼으로 단조롭게 증가한다고 해요. 아니면 또는 감소한다고 해. 그럼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한다는 얘기는 올라갔다 내려가면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 알지? 그지? 근데 이런 애들은 1대1 대응이 돼, 안 돼? 되죠. 그죠? 그러면 이렇다는 얘기는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한다는 얘기는 어떤 함수를 만족한다는 얘기야?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을 만족한다는 얘기야. 근데 1대1 대응을 만족하면은 역함수가 3차 함수도 존재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죠.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여기 있는 네 가지 표현은 모두 3차 함수에 한해서는 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 미분친 2차 함수 이꼴빵 2차 방정식에 근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야 돼요? 중근이나 허근. 그러니까 이 녀석의 또별식이 0보다 작gat. 이렇게 풀어버리면 한 줄이 돼버리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특히 별표 하나 가셔야 됩니다. 9번의 두 번째 문제는 극값을 가지는 거니까 판별식이 양수인 걸로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양근으로만 두 개를 처리하셔야 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결국 판별식을 쓴다는 얘기야. 판별식.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밑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9번이 별표라 그랬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10번도 별표예요. 10번은 이제 9번의 차원을 하나 높인 겁니다.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 사실 이거를 엄밀하게 제대로 설명하려면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다 따져야 되는데 근데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만 빠르게 쓰지 마세요. 다음 시간이든 정리해 줄 테니까 대충 봐봐. 자, 4차 함수 미분치면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지. 그러니까 첫 번째 f'(x) 이꼴빵은 이게 3차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얘가 만약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상황으로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수가 있지. 그리고 이 녀석은 프라임이니까 맞불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f의 그래프를 그리면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 0 찍고 올라가 0 찍고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W 또는 M 그래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두 번째, 근데 중근 한계, 실근, 서로 다른 실근이 한계면 하나는 중근이니까 뭐 한다는 얘기야? 접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약간 살짝 내려와서 이런 스타일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 녀석은 프라임이니까 어차피 양수 음수만 알면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이렇게 가가지고 아까 전에 잠깐 그렸던 그래프인데요. 내려가 0 찍고 내려갔다가 0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지?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세 번째, 실근은 한 개밖에 없고 허근이 두 개인 케이스라면 눈에 보이는 실근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꾸불텅 하나만 보여야 돼. 실근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부호만 따지면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후들어지더라도 살짝 이상하더라도 그냥 양수야. 그냥. 그지? 양수란, 프라임이 양수란 얘기는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이걸로 끝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프 개형만 따지면 내려가다 올라가고 끝이야. 그냥. 그지? 극소 있지. 극소 있지. 얘도 극소는 있어. 근데 얘는 누구도 있어. 극대가 있어. 근데 이런 애들은 극대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요거는 사진 찍어. 아니면 유튜브를 보세요. 개형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5-10번 문제를 먼저 읽고 지워줄게. 5-10번을 보면은 4차 함수가 쭉 있는데 밑줄을 쳐볼 거야. 극대값이 있대 없대? 극대값이 없대. 그러니까 서로 다 미분친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니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게 그대로 문제 푸는 식이 됩니다. 보세요. fx 좀 빡센데, 그지? 안 빡세요. 마이너스 4x의 3승 플러스 2ax의 제곱이 극대가 없다. 극대가 없다. 이거 그냥 한 줄이야, 문제는. 하지만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1단, 2단, 3단, 4단, 미분부터 까죠. 그럼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4ax야. 야, 이거 인수분해 바로 보이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렇게 해서 이꼴 빵인데 얘가 극대가 없으려면 미분친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면 그렇지. 얘가 서로 다른 3실근이 되면 안 된다. 이거 한 줄로 바뀌는 거야. 이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걸로 바뀌는 걸 느끼시면 그만인 겁니다.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 얘는 이미 이 꼴빵 0 하나 근으로 가졌어. 그럼 여기서 남은 2차식이 있는데 이거 이 꼴빵이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서 3개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얘 하나만큼은 아예 중근이거나 허근이면 되겠지. 그래서 이 녀석 있는 2차식 얘는 됐으니까 그지? 이렇게 돼서 판별식에 해당하는 9-4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넘겨가지고 a 값의 범위는 4분의 9보다 크가시다 이렇게 풀었어요. 맞았게 틀렸게. 맞았게 틀렸게. 3차를 미분했을 때는 2차밖에 안 되니까 2차 방정식은 그냥 판별식 안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4차 함수는 미분을 해도 3차 함수야. 무슨 얘기냐면 고차 방정식이라고. 이 3차식은 고차식이지. 3차 이상이 고차식인데 3차는 미분하면 2차식이면서 고차식이 아니야. 판별식으로 종결돼. 대신 4차 함수는 미분해도 3차 함수야. 3차식은 계속해서 고차식이지. 고차식에 판별할 때는 얘만 가지고는 안 돼.
얘하고도 오버랩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잠깐만 거시기 카리나랑 누가 사귀었었지? 뭐라고? 이재욱이 사귀었었지. 만약에 얘네들은 같이 있어 한 방에 카리나랑 이재욱이 사겨. 근데 얘네들이 중근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근이 겹치는 거니까 우리의 상황이 맞단 얘기 아니야. 카리나랑 재욱이랑 사귀는데 여기에 정대가 혼자 떨어져 있잖아. 근데 혹시 만약에 여기 있는 정대랑 여기 있는 카리나가 바람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된다고? 어떤 케이스를 고려하셔야 되냐면 저기 혼자 떨어진 x 이꼴 빵이 중근이 될 수가 있어. 여기 있던 정대 하나랑 여기 있던 카리나가 사귈 수가 있다고. 그러면 저게 중근이 되려면 여기도 0이 근이 되는 그 상황이니까 0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0 더하기 a가 0이 나와버리면 이것도 서로 다른 세신근이 아닌 상황인 거지. 열심히 썼지만 사실 그냥 이때는 a가 0일 때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하나를 같이 써주셔야 10번의 답이 된다는 얘기야. 한 걸음 더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럼 공부를 안 했었냐? 했었어요. 공통수와 원에 있습니다. 그거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고차방정식 푸는 거야. 고차방정식의 판별이라고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 숙제는 그냥 극대극소 단원이 진짜 개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여기 있는 연습 문제를 보시면 선생님이 설명 안 한 게 많다 그랬는데 여기에 수능 문제 그 텃밭이에요. 텃밭. 킬러 문제 텃밭이 여기야. 여기를 좀 잘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숙제는 정서 5단원만 풀로 공통수학원 안내주고 이것만 미친 듯이 해오시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극대극소를 다시 한번 심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벌써 가방을 싸는 거니? 요거 밑에 유제 있을 거야. 9번 밑에 유제. 빨리 펴. 9번 밑에 유제. 이거 풀고 가세요. 고생했다.